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폴란드, 유럽 국가들의 전차 협력 배제에 현대 로템 러브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폴란드, 유럽 국가들의 전차 협력 배제에 현대 로템 러브콜. 지금 유럽 국가들의 폴란드와 협력 거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일간지 디펠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가 폴란드 육군 현대화와 관련된 협력 문제에서 배제됐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유럽 방산 정책과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따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유럽 국가들이 폴란드와 협력을 거절을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주간 지상 전투 체계 MGCS라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새로운 전차 생산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이 프로젝트를 혼자 수행하기를 더 원한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폴란드는 너희는 실력이 없으니 우리가 해서 너는 그냥 받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유럽과의 협력이 만약 거절했고 거절을 당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부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방어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와 갈등이 굉장히 지금 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하고 언론 플레이가 한번 있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게 그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불가침 조약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언쟁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러한 그 역사적 배경 때문에 폴란드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가까워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방어를 가장 선두주자로 하고 있는 곳이 폴란드인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군사 부담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럽의 프로젝트까지 배제가 된다면 미국과의 협력에 더 집중하고 미국제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언론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유럽 국가에서 흔히 있는 일로 독일과 프랑스가 환영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에서 만들어진 무기는 자국 기술로 개발을 하려고 하지 폴란드하고 같이 기술 협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 입장이죠. 그래서 유럽 협력국에서 배제된 폴란드가 현대 로템에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독일과 프랑스의 군사 프로젝트 협력에서 배제가 되자 현대 로템과 손잡고 차세대 전차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현대 로템은 K2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 협력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800대의 전차를 개발, 생산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폴란드가 현대 로템의 러브콜을 한 배경을 한번 보면, 그 독일과 프랑스가 폴란드 참여를 거부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그 이후에 폴란드는 현대 로템과 파트너로 낙점하고 차세대 전차 개발을 나서게 된 거죠. 폴란드는 이미 지난해부터 K2 공급에 대해서 현대 로템의 의중을 타진해 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K2 전차입니다. 지금 현대 로템의 K2에 대해서 언급이 계속 되었으니까 현대 로템의 K2 흑표의 재원을 좀 알아보면, 승무원은 3명, 포수, 전차장, 조종수 이 3명으로 이루어진 그 재원이고요. 전투 중량은 55톤 이하, 그리고 최대 속도는 70km 이상, 포장에서는요, 야지에서는 50km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엔진은 디젤 엔진 1500마력을 장착을 했고요. 변속기는 자동 전진 5단, 후진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화는 여기에 스노클이 만약 부착이 된다면 수심 4.1m까지 도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동 방어 체계와 반응 장갑, 한국형 120mm 55 구경장 주포, 그리고 제전차 미사일, 로켓탄 방어용 레이더, 120mm 포탄 자동 장전 장치 등 최신 기술이 대거 집약된 차세대 전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약은
40발까지 지금 적재가 가능하다고 지금 재원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 계약으로 만약 폴란드에 현대 로템의 전차 800대가 전 배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지금도 많은 탱크를 보유한 폴란드입니다. 이런 폴란드가 독일과 프랑스 육군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현대 전차를 배치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독일의 프랑스의 전차 수보다 폴란드의 전차 수가 이것에 능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K2는 레오파르트 2A4, A5 250대, PT91 230대, T72 380대를 지금 대체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일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독일과 프랑스가 폴란드 협력을 하는 것을 거절을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후폭풍을 한번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 산업계는 프로젝트 추가 파트너가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800대의 전차 수주를 잃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기술 이전을 제한한 생산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번에 현대로템에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 폴란드 매체 디펜스24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현대로템이 폴란드 측에 폴란드의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기술을 이전해 K2 기반의 미래 전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즉 현대로템은 제안 당시에 폴란드의 K2 전차의 구매나 라이센스 생산을 골자로 하는 K2PL을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업 규모는 수백억 질로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폴란드도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 현대로템의 K2인데요. 디펜스24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주요 지상 전투 체계로 알려진 울프 프로그램이 2035년도에 종료될 수도 있고 폴란드의 참여도 불투명한 가운데 현대로템이 전차 생산과 산업협력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폴란드에 한국에서 공급한 무기가 현대로템의 선정이 배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을 하였는데 이 포의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군수 지원 등이 폴란드가 현대로템을 파트너로 낙점한 지금 배경으로 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 폴란드는 한국형 K9 자체와 그리고 폴란드 주포를 함께 결합한 폴란드 자주포를 생산한 적이 있거든요. 이 폴란드 자주포를 생산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이번에 그 K2 전차까지 연결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폴란드의 현대 로템 선택에 대한 유럽의 반응들을 한번 보면 본디 폴란드는 새로운 나토군의 핵심 전차 부대를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형 전차가 공급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우세를 했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운영하는 이런 전차가 운영이 되어야지 같이 연관이 돼서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유럽형 전차가 공급되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우세했죠. 그런데 폴란드가 프로젝트에서 최종 배제가 되면서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유럽급과 아닌 한국에서 군사 파트너를 잡았다. 이번 결정으로 유럽의 국방정책과 유럽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우려의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그 자충수입니다. 이 자충수가 폴란드가 우리나라 K2 전차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미군의 전차를 사게 되면 너무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이 가격이 800대나 되는 이 전차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이 이것과 같이 부합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물론 K2가 이런 거 있었어요. 터키에도 K2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것이 개발이 되고 터키가 다른 나라에 지금 K2의 그 비슷한 제품들을 또 판매하기 시작한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을 또 전해줘야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의 군사기술이 세계에서 으뜸이 되고, 물론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알아주는 전차기술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